목금꿈 몽유도원도 도둑종의 찬시를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음, 단순히 안평대군이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이 꿈을 그린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물론 조선 전기의 천재화가 안견이 그린 아주 훌륭한 아, 화풍을 가진 그림 몽유도원도일 뿐 아니라 조선 전기 세종 치하의 시문화, 그 다음에 당시의 그 문학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특히 21명의 문인들이, 문인 21명, 스님도 있으니까, 어쨌든 20명과 스님 한 분, 이런 분들이 쓴 찬시와 그리고 실제 현장을 기록한 부분, 당, 시민으로서의 찬시를 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몽유도원도라는 도원에 연결된 도가사상이나 옛 그 무릉 또는 도화원기, 아마 동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동양 사상에 대한 내용을 문인으로서 기록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종 음, 그 문인 고득종의 좀 특이한 점은 예, 이력은 1388년에 태어나서 1452년 개우정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1338년? 1438년 이즈음에 명나라 그다음에 통신사 또 명나라를 오가며 외교 사절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평대군이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고, 실질적으로 47년 그 몽유도 원도가 나올 때 안평대군의 나이는 대략 30세, 29세 정도였으니까, 그 10년 상간에, 고득점뿐 아니라, 뭐, 이제 사신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여러 측면에서. 왜냐하면 안평대군이 이런 시문화의 소장가였었고, 실제 신숙주 화기에 222점의 그런 시서화를 수집하고 그 33인의 외국 그 화가 또는 문인들의 어떤 글이나 그림을 모아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물건들이 사진을 통해서도 없겠지만 아, 이제 조선에서 간 사신 그다음에 명나라나 일본에서 온 사신들의 어떤 걸 통해서 얻거나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얻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어, 그룹종이 이제 찬시를 쓰는 과정에서 그 실제 몽유도 원도가 당에 걸려 있는 모습, 그다음에 제시, 몽유도 원도, 그다음에 시문, 그러니까 몽유도 원도라는 글과 시문과 몽유도 원도가 비단에 표구가 돼서 같이 있었던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찬시들이 같이 보관됐다가 뭐 1947년에 표구가 됐거나 뭐 상상으로 소설적 상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표구가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찬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득종이 그 찬시문 안에 당 위에 그림이 걸려 있는 그 화기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몽유도 원도가
이제 어떤 비해당 그 매헌당이든 어떤 장소 뭐 무개정사의 어떤 당이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아마 안평대군이 문인들에게 그 찬시를 좀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기풍 산수의 흔적 기억 차용. 이거는 몽유도 원도와 이제 여러 그 그림을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안견이 이제 그린 그림이 물론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한 거지만 화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곳의 화풍하고 좀 비슷한지 그런 걸 알 수 있으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몽유동 원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입의 강대, 좁은 물길, 숨과 산 사이 배 한 척이 겨우 지나갈 좁은 틈, 그림 사이 그림이 사람을 밀어넣도록 설계되는 의도적 장치. 무제한의 이상, 목사꽃 골라, 현실의 어깨에 더욱 강렬하게 붙잡고 싶었던 묵은 꿈의 종착지. 아, 두 번의 국증, 두 개의 시간, 안평대군이 제문에는 같은 붓으로 쓴 두 가지 다른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문과 발문이 다르다. 종이 역시 특이한 거는 음, 어차피 그 비단에 있는 그 글이 일차적으로 다른 부분. 그 다음에 발문과 신숙주가 쓴 종이는 같은 종이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에 하연양이 쓴 종이와 송초관이나 김담이 쓴 종이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고득종이 쓴 종이는 역시 이계나 하얀양이 쓴 종이와 비슷한데 특이한 점은 똑같이 글을 썼는데 왜 그 글자가 날아갔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글자는 왜 흐릿해졌을까라는 부분. 아, 이를 미루어 보면 아, 글을 쓴 것에 대한 보관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이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 다음에 나름 객관적, 주관적인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의 꿈을 붙잡은 시간, 단정하고 짙은 눌러쓴 그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 밤의 꽃, 마음을 고르는 시간, 안견의 그림이 완성된 후 길게 뱉은 여유로운 종이에 대한 얘기인데 하연이 아니고 하연양입니다. 하연양. 난단하게 눌린 섬, 높은 연배 무교동과 신종, 신숙주, 사각줄이 살아있는 종이 는 안평대군의 발문과 같은 종이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안평대군과 신숙주가 같은 장소에서 아마 그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 장소가 지편전일 수도 있고 그 종이를 어떤 종이를 썼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담이 쓴 종이, 좀 어두운 종이, 밤하늘이 별을 관측하는 데에서 고득종, 빛이 비치는 얇은 종이는 아니고 단지 고득종이 쓴 찬시에 글자가 많이 날아갔다라는 거. 그거는 도로계 표구 상황에서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실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린 먹물, 멀리 다녀온 자의 자격. 신선은 없다고 쓰면서도 잠시 믿고 싶어졌습니다. 고득점. 완벽한 문장들 사이에서 고득점의 끝은 잠시 흔들렸고 먹은 던졌습니다. 도원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흔들린 현실주의자의 고백. 남겨두게 멀리 다녀온 사람의 손은 흔들릴 자격이 경배된 고득종이 이제 1438년 명나라 가고, 1441년 명나라에 가고, 1439년 통신사로 일본에 가고, 외교관의 수집품이 조용한 예술, 시각적 영감의 수입, 곽기풍, 산수초본, 왕의집, 법첩, 미불개통, 서적 발견. 이거는 이제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고, 물질적 기법의 습득, 종이를 다루고 겹친 새로운 기법, 습득, 조선 제일이 산수화는 고립된 천재성이 아니라 축적된 국제적 데이터와 외교적 시선이 융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종 시대에, 물론 태종 플러스 세종일 수 있는데, 세종 시대에 국가의 어떤
운영이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명나라 그 사신도 왔다 갔다 왕래가 있었고 일본 통신사도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세종의 그 문치 또는 과학 이런 부분들이 그 이웃 나라에까지 좀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인삼 세금과 맞바꾼 한 해. 인삼세 이건 소설적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도둑종이 명나라에서 또는 일본에서 시서화 같은 것을 꼭 도둑종만 아니라 명나라나 일본으로 같은 사신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시서화를 문화 교류 차원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0년 북경 고득정이 골동산과 거래의 조선으로 가져온 낡은 서첩 맨 뒷장에 몇 획으로 그려진 작은 산세가 있었고 이는 몽도원도 이국적 유명도 능성과 몇개 닮았었다. 이산 안견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 그래서 눈은 결국 기억해뒀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하네. 그 교류. 그리고 안견이 안평대군에 소장된 그림을 많이 보았을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그 신숙지후 하기에 안평대군이 안견의 그림을 상당히 보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안견도 영향을 받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득정 사람들이 진짜를 만질 때의 손입니다. 진짜 앞에서는 모두 말이 줄어듭니다. 예술이 완성을 위해 필요했던 마지막 요소는 기법이나 조형이 아니라 대상형 동의심과 시선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동안 고득정이 찬시 마지막에 남긴 문장은 꿈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찬시 내용 중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도원 또는 무릉도원, 에 관한 어떤 고사를 다루는데, 고득정은 이제 주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공은 누구인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향에서 머물지 않고 예술을 현실적 추악, 문주의 수양을 위해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현실주의자 서대부의 순수한 결론. 고득종은 제주가 본관이고, 제주시 오연단 향연사야에 아마 고득종 무덤은 태풍 쪽 황해도 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문장 서해 외교에 능했다. 10월 15일, 양력 10월 15일 제사가 치러진다. 꿈을 먹다. 큰 그림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평대군의 이상 여러 문장가들이 서로 다른 종류와 호흡 그리고 도둑종이 바다 건너 가져온 이 모든 다름이 안대 성에 들어 비로소 조선의 꿈 몽이도 원도가 많습니다. 목꿈꿈이라는 몽이도 원도 소설적인 구상에 대한 이야기.